밤부터 아마 집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뭐 지금 현재는 조용한 것 같은데 아니 뭘 집회를 해요? 들어가서 회의를 하지?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법사위에서 회의 열심히 하면 될 거를 뭔 집회를 하고 그래요. 이게 또 나경원 후보가 지금이야말로 빠로를 들어야 할 때 참 그런 어처구니. 얘기를 아니 했더라고요. 본인은 네. 불법적인 일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기소가 된 그 죄에 대해서 기소가 된 상태에서 그걸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불법이에요. 이거는 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뭘 그걸 잘했다고 빠루를 들긴 뭘 들어요 그러니까요. 들기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또 이게 일이 커질까봐 한동안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예. 회의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있네요. 그 사이에 김종대 의원도 지금 들어오고 들어오세요. 계시는데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발하셨습니까, 의원님? 예, 최근에 확 밀어버렸습니다. 잘도 덮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수미테리. 어. 수미테리가 갑자기 뭐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그걸 기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석으로 석방은 됐지만 그 논리가 너무 웃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야 요거 국정원 직원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다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을?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잘랐거든요. 네, 저기 국정원 전원 물갈이 했잖아요. 네, 1급 네, 이상 20 몇 명이더라. 예. 네. 그러고 나서 했는데 보니까 그 정보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남용을 했더라고. 그 사람을 연간 20회 이상 그 부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1년에 한 두 번 네, 뭐 네. 이런 정도. 그러면 이거 뭐 선물 전달하고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예요? 아니면 그건 그때죠. 그때인데 그때.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포섭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예, 예. 쭉 이어진 거지 뭐 문제 그또 하필이면 뭐 디올 뭐 이런 것들 백을 줬는데 그게 하필이면 디올. 디올 살 거예요. 예. 뭐그 매장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여간 이제 디올의 이 세계적 영향력은 제가 아주 체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디올이냐. 예. 네, 여기도 지역이냐. 또 저기 지금 용인시의 의장 선거가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 우리- 디올 화장품을 또 돌리고 거기도 디올이에요? 거기도 디올은 디올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돈을 줘야겠네요. 광고를 이렇게나 톡톡히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몇백억 달러 네. 쓴 거예요. 광고비를. 네. 그리고 또 이제 1800이었나? 아, 800 7070. 예, 그 그거 어제 뭐 나왔어요 네, 뉴스에서. 통화한 기록이 그거 나왔죠. 얘기를 이제 조금 하나씩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새 뉴스가 막 단독 달고 여기저기서 나와서요. 예. 그 800 7070 전화가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7월 31일에 오전에 뭐 국토부 장관 비서관에 전화를 또 하고 11시 9분에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전화를 하고 11시 43분에는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 11시 54분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예. 이렇게 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회의 시간을 특정을 못해요. 어. 그러니까 11시에 회의 끝나고 전화가 막 간 맞죠. 건지 예. 회의 중간에 간 건지 예. 요 부분인데 조태열 안보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 멤버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11시쯤 끝난 것 같고 예. 그 뒤에 전화들이 마구마구 갔다.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이 국방부 장관. 그렇죠. 이렇게 된 것 이종섭.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난리가 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 이후로 모든 게 상황이 바뀌는. 다 바뀌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그런데 아직도 요거 가지고도 진상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예. 더 파봐야 돼요. 이종호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저는 예. 이제 저기 올해 하반기는 이종호 게이트로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이종호 게이트는 곧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일단은 삼부 토건이 너무 이상해요. 거기에 그 저기 기업 오너가 네. 예. 그 지분 이동이 이상해요. 그 아들이 실소유주라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또 그 지분을 팔거든요. 그렇죠. 뭐가 이게 팔고 사고가 복잡한 걸 이종호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식이 5배가 뛰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다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보는 가설은 이거예요.
이렇게 저기 뭐 한바탕 우크라이나 쇼를 해서 주식을 왕창 올리고 주식을 그때 팔고 그 다음에 내려간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거죠. 다시 매입하고 이렇게 그런 하면 방식으로. 지분도 지키고 돈도 벌어요. 아.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 라인이 이게 이종호 씨가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된 거냐. 그다음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업은 원래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실력도 안 돼요. 그런데 쇼를만 갖고도 이렇게 5배 주식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전부 미리 밑자락을 깔아준 건 정부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봐야 돼요. 아주 이 부분에 주식 전문가는 네,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스토리는 이렇게 제가 구성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고 또 하나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터진 엽기적인 사건, 마약 관련된 마약 거. 관련. 예. 이것도 이종호 씨가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이종호 씨는 여러분들이 뭐 허풍쟁이, 뭐 실없는 사람, 자기 과시욕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로 중에 프로다. 굉장한 실력가예요. 그래서 이 삼부토건, 뭐 영등포 경찰서, 군 인사 대부분 이종호 씨가 얘기한 그대로 돼요. 이건 보통 실력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천공을 능가하는 신공이다. 더 센 놈이 나타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라임 사태, 삼부토건 주가의 수상한 그래프 이 세 개가 동일 인물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결혼시켰다 그 말도 그런 얘기했죠. 대단히 흰소리 같고 거짓말 같지만은 실제로 삼부토건의 전 회장 조남호 조남호, 회장이 예.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개한 장본인이라고 네,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라는 표현, 우리들이 우리들. 결혼시켰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주가 조작 내지는 라임에서 삼부토건으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제가 보기에 가장 프로들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낼 줄 아는 저 대단한 인물들이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하수인이거나 가스라이팅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금감원 같은 데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드러나거든요. 아니 주식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털면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 거래도 네. 예컨대 뭐 우회로가 많아요.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복잡한 다른 전문가의 방법이 채권 채무 예. 관계를 설정한다거나 해서 바로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많은데 분명히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중간에 블랙박스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될 건데 저는 이런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런 아웃풋이 나왔다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봐라. 지분은 지키고 네. 돈은 버는 구조인데 이건 사업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삼부토건 사주의 아들이 라임에서 500억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20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그 서울구치소 가 있던 그 아들이 바로 삼부토건의 실소유주예요. 그다음에 사장을 정모 씨를 앉혔는데 그 사람이 한동훈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바지 사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프로들이다. 프로들이다. 이게 잠깐 질문 이제 더 드릴 텐데 예. 그 사이에 스포츠 소신 분이 저를 지금 뭐라 읽어주실래요? 네. 직접 읽어주실래요? 봉 예. 교수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그간 제 스포츠 3주간 무시하셨는데 오늘은 좀 봐주세요. 김종대 화이팅. 최진봉 바보 서운함. 캐리 정고님 예. 캐리 정고님이 근데 아니 나중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그 제가 이제 왜냐면 이게 진행하다 보면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이 예. 법사에 막혀왔네요. 화면 보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요건 마저 좀 말씀 예. 끝내주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종호 씨가 슈퍼챗 슈퍼챗 끝이에요. 끝이에요. 슈퍼챗은 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네. 항의하러 법사위장 항의하러 앞으로 왔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이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라는 표현이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공익제보자인 김기현 변호사도 본인도 사실은 본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종호가 콜에서 들어온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김기현 변호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치 권성동 의원은 그걸 무슨 짜고 간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김규현 변호사의 검사 시절의 상관이 이 지금 사건의 수사했던 그렇죠. 부장이잖아요. 예. 그 연관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김영철을 앞으로 검사를 관리하고 법률을 잡는 요긴한 인재로 봤던 거죠. 예,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김규현이 박정훈 대령 구명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기 이종호가 좀 김규현을 잘못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규현은 인간적인 갈등은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을 내가 지금 고발해야 되는 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고통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밝혀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보십니까?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소강 상태로 할 거예요. 특검밖에 지금 없어. 국면이 완전히 특검밖에. 바뀐다고 저 제보로 인해 우린 역사가 바뀐다고 봤는데 안 역사가 되잖아요. 바뀌기는커녕 공수처 내분으로 그쵸.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 이종호 씨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밖에 없다. 이거는 특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극렬하게 예.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권성동 어. 의원이 문을 못해서 피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렇게 거듭나면은 예. 아, 문제를 훔치지 말아야지. 권성동 의원이 지금 주먹으로 문을 두들기고 있네요. 그 뒤에 조배수 의원은 왜 서 예. 있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그렇죠. 지금 저러고 예. 있는 거군요. 문을 열라고. 네. 열어주세요. 이제 면담을 요청하고 있나 본데요. 네, 김기현 의원 예. 같습니다. 예, 뒤에 지금 이제 김기현. 들고 있는 피켓은 탄핵 정치 중단하라. 자기들이 이건 탄핵을 네. 계속 이게. 대표가 지금 가 있네요. 그러니까 탄핵을 자기들이 자꾸 얘기해요. 탄핵 정치. 탄핵이란 탄핵. 말을 자기들이 더 얘기해.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쓰는 것 레이 같아서요. 포코 교수 얘기는 자기들은 생각하지 그러니까. 마. 그렇죠. 그런데 저쪽은 탄핵 프로인데 우리는 그 말 쓰지 마.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더 써. 더 써. 요즘 탄핵 키워드 치면 여당에서 더 많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생각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또 앉아가지고 법사위원장 지금 못 나오게 하려고 저러는 아니 건데. 무슨 집권 여당이 복도에서 네. 그러니까요. 연가 농성을 합니까? 저 야당 될 준비 지금 연습하는 거라고 저게. 연습하고 있다. 야당 될 연습하는 거. 뭐 저런 거 가지고 뭐 정청래 의원이 흔들리거나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김말용님께서도 네. 옛날에는 야당이 저렇게 그렇죠. 했는데 집권당이 국민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지내보는 게 어떻게 두 개.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근데 법사위 회의 자체를 이제 실력으로 저지해 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불가능.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따가 증인들이 입장을 해야 돼요. 네, 그걸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저 회의장 일대가 정돈이 돼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저기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저 상황에서 과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방해를 하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또 고발해야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침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은 이 법이 웃긴 법 아닙니까? 이건 민주당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선거 지는 줄 알고 2012년에 19대 총선 때 네. 거대 야당이 등장한다고 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 서둘러 만든 만드는 거거든요. 거대 야당 등장하기 전에 그때 황우여 대표가 예. 저기 거대 야당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원로들을 설득하면서 네. 그러기 전에 이 법 빨리 안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선거를 자기들이 이겼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만든 거예요. 이제 그 법 가지고 이제 잘 써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 뭐 그 당시 뭐 이런 사람들 거기에 다 걸린 것이죠. 예. 그리고 저기 입법 청문회나 이번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인데 이것도 선진화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8대 선진화법 이전에는 아무리 국민이 100만 명이 청원해도 접수가 안 됐어요. 뭐냐면 소개 의원이 있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그 의원이 발제하는 거지 시민이 발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진화법 이후로는 시민이 직접 이제 국회 청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단지 몇만 명 이상이란 기준선만 생긴 거지. 이제는 의원을 매개하지 않고 소개 의원 없이 직접 청원을 제출하고 국회가 그걸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이게 한국에서의 어떤 그 참여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최근에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이 참 훌륭한 많은 것을 잃어놓고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이러놓고 선거 질 줄 들어가셨다. 알고 이렇게 예.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고마울 뿐이고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법사위장 앞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연좌 농성을 하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나오라고 지금 면담하자고 유상범 간사거든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데 예. 검사 지금, 출신. 예, 네. 그렇죠. 유호성 씨의 형이세요. 예. 네. 저분 또 형님인가 동생이 이번에 과기부 장관 지명됐잖아요. 맞아. 온 가족이. 예. 그냥 관복이 터졌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전화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답을 안 하거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물리력을 행사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피켓을 들고 막 외치긴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폭로가 있었잖아요. 한동훈 네. 후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더 알려지게 돼가지고 여기서 또 물리력 행사하면 본인들이 이제 고소 대상이 되니까 고발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디 갔어요? 근데 이게 청문회가 다소 지체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금 예. 이 상태로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예, 이건 법에 의해 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치는 불가피해야 됩니다. 오늘 근데 이제 이종호 씨는 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 처음에 나온 것처럼 언론에 얘기하다가 그렇죠. 불출석 사유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세 개의 국면이 있었는데 그 공수처에 제보가 됐을 때 제보 내용이 알려지고 일부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는 이종호 씨가 나 원래 허풍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VIP는 김계환 사령관 그렇죠. 얘기한 거다. 그리고 주로 그 제보자 그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했지 나는 전화한 적 한 번도 없다.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녹취록이 계속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전화는 주로 자기가 했다. 거의 김기현 변호사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것부터가 거짓말이고 VIP는 사실은 김건희 네. 여사였다. 어우 제법 이제 얘기를 했죠. 조금 이제 좀 뭔가 당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는 내 발로 가겠다고 변호사 통해서 빨리 조사해 달라 그랬다. 상당히 여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역공을 취할 준비나 다 돼 있어. 그리고 뭐든 까봐. 국회 청문회도 가겠다. 네, 그랬죠. 이래서 아니 이게 왜 이래 기가 살았는가 보니까 공수처에 제보를 조사한 검사가 옛날에 자기 변호사였죠. 변호사였죠. 이때부터 기가 산 거예요. 자기의 뒷배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다가 세 번째 국면이 왔는데 뜻하지 않게 삼부 토건으로 불똥이 일파만파 뛴 거니까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 뭐 구명 로비 이거는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부차적 문제예요. 그거는 뭐 가해봤자 나중에 문제돼도 처벌받을 법도 없고 그리고 비난만 좀 받으면 되지. 그거 별거 아니라고 봤는데 3부는 겁나요. 이때부터 카톡방 멤버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카톡방에 있던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번에는 네네. 3부 토관이 아니라 골프 1부, 2부, 3부다. 그렇게 설명을 이걸 했죠. 얘기하려고 에이전트가 국회 박정훈 내령도 찾아가고 다 찾아다녀. 그러다가 최근에는 녹취록에 3부 토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포기한 상태고 이때부터 다시 찌그러들어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는 거를 안 나오겠다. 불출석하겠다고 취소해 버립니다. 이렇게 기가 살았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무슨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계산을 다 했는데 이번에 단지 그 놓친 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녹취록이 어디에서 무슨 뭐 게릴라식으로 막 폭로되니까 MBC, JTBC 뭐 또 공수처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도처가 지뢰밭이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이게 하는 싸움이 안 되는구나. 본인이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느꼈겠죠. 다시 문을 걸어 창구는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오늘 불출석까지 이어져. 결국 이제 삼부토건 문제가 도화선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으로 봐야겠네요. 물론 최수근 해병 관련한 뭐 사망, 네네. 순직 사망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문제도 구명 로비도 밝혀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워낙 큰 문제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 뒷모습이 있네요. 나왔네. 그 네. 전에 앉던 옆자리에 박정훈 대장이 지금 현재 출석했습니다. 이종섭 장관도 있어요. 이종섭 전 장관도 있고. 그래서 회의는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일단 그리고 가만 있자. 저기 관심 인물이 김기현 변호사인데 아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들어왔다. 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출석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출석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서영교 의원이 네, 지금 네. 들어가려고 저기 아 여유 있고 여유 있어요. 또 남들 농성하는데 너무 웃고 잘하면은 또 염장 지르는데 뭘 저렇게 웃고 그래. 아 김기현도 웃네. 아이고 나 못 살아내라. 같이 웃어. 아니 뭘 또 이렇게 이제 또. 아유. 우리는 회의를 하는데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과 이렇게 관련해서 방해하면 네, 아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유, 근데 화기애애하네 왠지.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 현장을 저희가 한번 직접 그 모습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몇 살인데 저거 문 열라고요 빨리. 법사위원장 법사위원 만나러 왔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조용해요. 문 열어라세요 문 열라고. 아니 제가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고 계시니까 회의를 못 들어가겠대요. 회의를 못 들어가겠으니까 회의가 가세요 그러면. 네. 다른 데로 가 있어야 되겠네. 이게 장경래 여러분들 선을 정치. 내가 아니 이렇게 서영교 의원님 들어갑니다. 문 열어요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들어갑니다. 어디 갑니까? 들어갑시다. 의원님들 이쪽으로 안쪽으로 오십시오.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보여주십시오. 의원님들 확인하게 조금만 보여주십시오. 여기 조금만 보여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여기 공간만 조금만. 자 뒤에서부터 조금 가실게요. 김준배 위원장이 뭐 일단 유가가 생겼나 봐요. 저 등록위원 서영교 의원이 왔는데도 거부를 떨어지네요. 오늘 충분히가 안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있나 본데요. 네, 이제 현장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신데 청문회는 시작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꼼수 청문회 중단하라 피켓을 들고 강경하게 지금 국힘의원들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물국회인가요라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게 뭔가요라고 이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 개판이네요라고 주신 분도 있고요. 사진이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죠. 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임기훈 도가 있고. 정복강비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은 대부분 다시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이 현장 다시. 네네 지금 현장을 다시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왜 면담하자는데 면담하냐? 왜?
다치잖아요 사람이. 이현수가 다치는 거지. 아니 다 쓰러졌어요 지금. 수박은들이 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본인이 밀고 나오셨잖아요. 네, 지금 현장 상황을 저희가 맞물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상희 의원들은 이제 대부분 입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기자들에게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제 예정대로 청문회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런 어떤 방해도 역시 자체승진화법의 힘이 느껴집니다. 결국은 물리적으로 입장을 방해하지 못해요. 다분히 이제 심리형 정청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 옆에서 지금 옆에는 이제 법사위원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거거든요. 여야. 그런데 야당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방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으로. 현장으로 보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현장 모습 함께 감상하시죠.